안녕하세요, 두두님. 안녕하세요, 조다시님. 첫 번째 뉴스를 보겠습니다. 대출금리 내려간다. 국민은행은 최대 0.19포인트가 하락하고요. 은행채 5년물 금리 2.965% 하락. 당국 눈치에 가상금리 조정 계획은 없다. 예적금 금리 인하도 내년에나 시행될 듯. 그래도 우선 지금 당장은 이제 대출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감에 따라서 일단은 내려가는 모양새로 보여지고, 내년 돼서 이제 대출 총량도 조금 이제 다시 리셋이 되고 하면은 또 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되네요. 네, 0.25 내려갔는데 0.19만 내렸네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내려갈 거다. 내년에는 결국에는 주담대 금리도 맞춰서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오늘부터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 신생아 특례 2년 이내 출산 입양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 최대 5억까지 9억 이하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주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내용 관련해서 뉴글에 컨텐츠가 있는데요. 이 디딤돌 대출하고도 오늘부터 디딤돌 대출도 한도가 축소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컨텐츠를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이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링크를 제가 별도로 걸어드릴 테니까 댓글을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차라리 아파트 월세 갈래요. 그래서 서울 올 월세 거래 첫 50만 건 돌파. 야. 내년 전세 대출도 DSR 적용 땐 더 늘 듯. 전세 주면 집값의 안정 또는 주거비 부담이 된다. 야,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거 생각하면은 이제 월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약간 좀 유도를 하고 있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또 도입이 되게 되면은 금액이 또 낮아지니까 네. 그렇게 되면 또 더더군다나 또 월세로밖에 모을 수가 없는 거,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도 시간 속에서 이것도 왔다 갔다 하지만 한국의 특이한 주거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네. 쉽게 또 없애지 못할 겁니다. 이게 또 없앤다고 하면 또 난리가 날 거라.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화되고 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화가 되고 집값이 안정화가 되면 전세도 또 안정화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월세가 이렇게 제가 치고 가면 분명히 여기서 또 민심이 안 좋아져서 어쩌고 저쩌고 할 거다. 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안정화가 또 될 거고 전세도 안정화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서울 오피스텔 보증금 42% 급등. 전세 대출 규제로 월세 가속화. 수요 늘며 전세금도 11.9% 올랐다. 전문가 임대 시장이 불안하면 결국 매매 시장도 불안하다. 야, 이게 오피스텔 보증금이 42%나 오른 거는 조금 잘 모르겠는 게 오피스텔까지 이제 가려면 일단 아파트에 대한 이 가격들이 먼저 좀 많이 확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로 넘어가고 이제 뭐 그런 걸 텐데 갑자기 한꺼번에 42%나 올라가렸다니까 단기간에 이러진 않을 텐데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지금 전세를 안 가다 보니까 뭐 전세 사기랑도 맞물려서 네. 그리고 전세 대출도 DSR 때문에 금액이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월세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3번 뉴스랑 맞물려서 4번으로 이제 온 것 같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보증금이 또 올라가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네. 올라갔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 아파트 전세 시 말랐다. 그래서 울산, 창원 등 대단지 전세 매물이 풍기하고 전세 수요는 올라갔지만 갱신 청구권 다주택자 규제가 결과. 그리고 전문가 당분간 지방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은 불가피. 풍기 현상 때문에 뭐 상승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네, 그래서 요 뉴스를 보자마자 저희가 떠오르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제 10월 29일 뉴스인데요. 네네. 네, 이때 보시면 세 번째 디딤돌 대출 서울보다 지방이 더 받았다라는 뉴스를 보고 제가 이분들이 되게 똑똑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많이 하락을 했다가 네. 중요 입지라든지 중요 지역들은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맞아요. 그때 아침 영상을 저희가 찍으면서 대구, 부산,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봐야 될 지역이다라고 이제 그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집값을 상승하지 않는 이유. 집값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예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빠질 건데 왜 사? 그쵸. 네, 더 빠질 건데 왜 사? 이런 심리가 가동하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네. 전세 C가 말랐다라는 이제 내용이 보여지고요. 네.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때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신생아 특례를 받아서 집을 먼저 샀던 분들은 제가 똑똑하다라고 그때 표현을
했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 저런 식의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시간 속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걸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야. 당시 이제 조금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뭔가 이때가 타이밍이다. 여기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살만하겠다. 뭐 전세 한번 구해볼만 하겠다 했던 분들은 아마 최적의 좀 타이밍에 구매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어차피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 붙어버리는 순간 또 집값 상승 요인을 볼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네, 아주 똑똑하신 분들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뵙겠습니다.